우리 위도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만 힘든 게 아니라 위도 힘들어집니다. 위는 원래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으면은 위가 운동하고 위산을 분비해서 저희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심장이나 근육 쪽에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장 운동은 점점 느려지고 위산은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냥 마음 관리뿐만이 아니라 위 건강의 치료에도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위 질환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소화 불량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잦은 기침, 속이 타는 듯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군요. 네, 맞습니다. 식도는 원래 우리 목에서부터 위까지 연결하는 성인에서는 약 25cm 정도 되는 길다란 튜브처럼 생긴 관인데요. 이 끝에는 위와 연결하는 부위에 조인근이라고 하는 밸브 같은 근육이 있어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평상시 닫혀 있던 근육이 열리면서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안에 있는 음식이 위로 역류하지 못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조인근이 느슨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역류하면서 식도에 자극을 주는데요. 식도는 위와 달리 점막에 보호층이 없기 때문에 위산의 자극에 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린 느낌, 타는 듯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산이 더 올라와서 후두를 자극하게 되면은 쉰목소리가 나거나 이유 없이 마른 기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침을 하거나 뭐 자꾸 목이 쉰다고 해서 폐 쪽에 문제겠지 하고 약을 드시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나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역류성 식도염 제가 예전에 건강검진 받은 적이 있는데 다 괜찮은데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30, 40대 남성분들이 많이 조금 걸리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드셔서 증상을 완화하고 식도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생활 습관은 크게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눕게 되면 역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하게 되면 위가 팽창할 수가 있고 또 야식, 주무시기 전에 뭘 드시면 역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기름진 음식이나 술, 담배, 그리고 커피와 같이 카페인 든 것, 라면 같은 기름진 것들은 역류를 또 잘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이 찐다, 비만이 되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서 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역류가 또 잘 생기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으로는 일단 증상 조절을 하고 이후에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제가 내볼게요. 화면 보시죠. 역류성 식도염을 불러오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자, 1번 윗몸 일으키게 하는 종현, 2번 허리띠를 조여맨 소리, 3번 왼쪽으로 누워 자는 태훈. 누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운동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는 게 몸에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네네. 저는 아니길 바래서 그냥 김소리 아나운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번 찍어볼래요. 이거 나쁜 건데 제가 답이에요? 네, 정답은 윗몸 일으키게 하는 종현님과 허리띠 조여매는 소리님입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이 복강이 압박을 받아서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내 압력이 올라가서 소화불량도 생기고 위산이 역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위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것이 뇌로 전달돼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이 복강의 스페이스가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복압이 올라가고 위내 압력이 올라가서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 이종렬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식사 후에 눕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눕는다고 한다면은 우측으로 눕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저 좌측으로 네네. 눕는 네.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의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인데요. 위가 좌측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눕게 되면 음식이나 위산이 식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반면에 우측으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가깝게 가서 역류성 식도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누워도 되고 너무 배 압력이 가해지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운동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허리띠 오늘 좀 그래도 없어요. 안 조이셨네요. 아유, 바지 늘 널널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그래도 하고 싶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소화불량에 좋은 위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일수 박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떤 동작 박사님. 드릴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위를 좀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위 스트레칭인데요. 어깨 넓이로 다리를 여시고 자, 발을 안쪽으로 살짝만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엉덩이와 고관절을 고정시켜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요. 네. 우리 안아 해볼게요. 스스로 안아 해보세요. 네, 견갑을 잡으시고 교수님들도 이렇게 안으시고 네, 팔꿈치를 약간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명치 쪽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볼게요. 명치를요? 네, 명치 여기 명치 있죠. 위가 위치한 쪽. 자, 위로 한번 쭉 올려봅니다. 마시면서 쭉 최대한 올려보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쭉 올렸어요. 그리고 숨을 뱉으면서 천천히 후 내려오시면 여기 위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훨씬 위가 편안해집니다. 자, 한 번만 더 생각보다 좀 해볼게요. 편안한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허리를 너무 꺾지 마시고 허리는 똑바로 펴시고 명치를 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마시고 충분히 명치를 하늘 쪽을 보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쭉 올라가셨죠? 충분히 펴졌습니까? 숨 쉬고 있으시죠? 네.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또 위를 한 번 더 펴줄 텐데요. 네. 스토스테온 저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벽이나 의자 앞에서 해주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은 앞으로. 왼발은 뒤로 한 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예. 그리고 발과 발 사이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하면은 위험하니까 좀 넓게 고정할 수 있게요. 네, 그리고는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혀 볼게요. 네. 네, 왼쪽 다리는 쭉 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두 팔을 어깨 쪽으로 해서 쭉 올려서 똑같이 명치 쪽을 쭉 풀어주세요. 마시고 어깨가 좀 넘어가는 느낌이죠. 이것도 허리를 꺾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항상 명치를 편다는 느낌으로 쭉 해서 펴시고 마시고 호흡을 하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평소에 많이 앉아 있으시면 위가 압박을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완을 시켜서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위가 늘어나서 많이 먹게 되는 건 아니죠? 뜻밖의 효과인데요. 네, 쭉 많이 먹은 음식이 천천히 연동 효과를 통해서 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자세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마시고 명치를 펴서 위를 쭉 스트레칭 시켜준다는 느낌 가져주시고요. 네,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은근히 하체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하체 운동이면서 동시에 위도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위와 장을 트위스트 해볼 건데요. 또 시청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살짝 뜁니다. 살짝 살짝 뛰는데 통.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오른쪽 발이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몸통은 그대로 두시고 다리만 움직여서 몸을 비틀어주면 돼요. 예. 약간 옛날 오래된 네. 쇼에서 시작할 때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짠. 네, 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를 자극하고 장까지 신경을 이완시켜서 배출 운동,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음식이 들어왔을 때 하는 스트레칭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힘들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몸이 쫙 이완되는 느낌이 나는 운동을 스트레칭을 배워봤습니다. 네. 자, 위 질환으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구역, 구토, 속쓰림. 이건 위염이군요. 네.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염이라고 하고요.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위염이라고 하는데 위염은 뭐 성인에서는 대부분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한지 또 증상이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는 위산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만들어낸 산에 직접 노출되는 장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액 같은 그런 방어인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음주라든지 또 소염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방어인자가 깨지면 급성 위염이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랫동안 음주를 한다든지 또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만성 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염증이 단기간에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급성 위염에서는 말씀하신 소화불량, 속쓰림, 뭐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만성 위염에서는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든지 만성자가 붙으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럼 만성적으로 위험이 있으면 이게 발전하면 암이 될 수도 있나요? 실은 저를 찾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이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 위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은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위축성 위염의 단계를 지나서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점막이 장점막으로 변해서 우둘두둘해지는 장상피 화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위점막에서는 위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점막이 되다 보면 위산이 분비가 줄어서 발암물질 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일 때는 대략 6배 정도, 장상피 화생은 10배에서 20배 정도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만성 위염과 관련된 것이 헬리코박터균인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만성 위염과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균이 있다면은 전문가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상의하시고 또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위험은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식전 또는 식후 통증, 검은 변, 위 십이지장 궤양이군요. 네. 그 위나 십이지장의 그 장벽은 크게 4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막,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4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해서 위산 과다가 생기거나 위벽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이 손상을 받아서 탈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움푹 패이게 됩니다. 이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궤양이 좀 더 심해져서 근육층이 노출되게 되면 이 근육층에는 혈관이 풍부한데요. 위산에 의해서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서 출혈이 생겨서 토혈이나 검은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나 십이장궤양의 그 원인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그다음에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를 빈속에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경우, 만성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약을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되시는 분들, 고령, 그다음에 이제 과중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균이 위내에 있다면 제균 치료를 하시고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면 빈속보다는 식사 후에 바로 드시거나 위 점막 보호제랑 같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빨리 풀어주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